네, 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추리 논증을 1년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믿고 수강해 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강좌 컨텐츠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커리큘럼과 제 기존 리트 커리큘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리트 추리 논증을 제대로 강의하는 것은요, 이번 커리큘럼이 처음입니다. 물론 제가 올해 3월부터 2025년 리트 추리 논증을 대비한 강좌, 그리고 언어 이해를 대비한 강좌 진행하긴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강좌도 물론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괜찮았다고 자평해요. 추리 논증 같은 경우는 특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요령을 그냥 던져드린 거라고 하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좀 체계화시켜서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면 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도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0점 잡기예요. 이 0점 잡기 커리큘럼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0점 잡기가 뭐냐?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요. 추리 논증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논증을 공부하고 퀴즈를 공부하고 그리고 실험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요,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단어간 의미의 함축이라든지 아니면은 패러프레이징 자체를, 이거는 표현 변환이죠. 표현 변환을 낯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가 안 되면요, 논증을 공부하는 거 전부 다 사상 누각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 리트 커리큘럼 중에서 언어 이해에서 이런 함축과 패러플레이징을 선지해서 좀 다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요, 언어 이해보다 추리 논증에서 더 함축과 패러프레이징이 더 명료하게 나오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0점 잡기 커리큘럼으로 시작하는 게 제 커리큘럼의 가장 큰 차이고, 여기가 제가 굉장히 공부하면 바로바로 오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추리 논증 특히 올해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하면요, 올해에서는 이 함축과 패러플레이징으로 그냥 나오는 문제가 전체 40문제 중에서 한 19문제 정도 됩니다. 이 19문제의 함축 패러프레이징이 헷갈려서 못 풀었던 문제들 0점 잡기만 제대로 정리하면은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고 다시 풀면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화하면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완을 했다. 0점 잡기 이후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요, 논증 커리큘럼, 논증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기존에 있던 강사분들 중에서 가장 논증을 제대로 학습했고 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논증 강좌를 제공해 드린다고 자평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세이신 교수님의 제대로 된 교수님의 논리학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논증 강의랑 결합시켜가지고 활용하시면 상당히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점 잡기 이후에 논증을 배우게 되고요. 법조문에 적용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배우면서요, 퀴즈를 공부하고 그리고 실험 등등 이런 걸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체 커리를 다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리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하시면서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문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정확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저는 점수가 반드시 오른다고 확신하고요. 이렇게 점수 오른 그 사례는 언어 논리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추리 논증에서도 보여주실 건데요. 사실 추리 논증도 지금 후기를 제가 모으지 않아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카톡 오는 것도 보면 점수 올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믿고 한번 잘 따라오시고 숙지해 주세요. 1년 동안 여러분 성장을 책임지고 점수 향상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강좌를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제도를 정비하고 체계를 정비해 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강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실시간 질의응답 같은 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담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커리큘럼의 시작은 이번부터 진행되는 0점 잡기예요. 0점 잡기는 여러분들께서 논증, 퀴즈, 법조문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의미의 함축관계, 표현 패러프레이징, 얘를 먼저 점검해야 되거든요. 이걸 공부하고 그리고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고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2026년도 추리 논증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근데 논증이 어려워졌느냐, 퀴즈가 어려워졌느냐, 법조문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증 퀴즈가 어려웠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문항들이 1번부터 20번 쪽에 어려운 문항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때 활용된 게 함축관계의 모호함, 표현의 불분명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난도를 높였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점수가 안 좋았다고 그냥 논증 무장창 공부하고 퀴즈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득점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 함축과 패러프레이징을 제대로 점검하고 이 부분의 실력을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요. 제가 요즘 이제 출제 경험 있는 교수님들을 좀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사석에서 좀 만날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세이지신 교수님 덕분에 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검수진 출제 들어갔던 필습 등등 들어갔던 검수진과 토의를 좀 많이 거쳤는데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막상 출제 과정에서는요. 논증 지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보다 그냥 단어 함축 그리고 단어의 의미 이것 가지고 문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러분들 지문을 단어 단위로 쪼갭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랑 비교해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보기는 맞는 보기다 틀린 보기다라는 것을 계속 출제진들이 논의를 하는 거죠. 필요하면 사전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용례 같은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혼자 확신이 없으면은 동료 출제진들과 토의를 거쳐가지고 표현을 세련되게 그리고 오류가 없이 다듬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상 이 과정을 잘 거치지 않습니다. 지문을 단어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정답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사후적으로 해설 듣고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학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틀리면은 자꾸 논증 공부하면은 논리학을 공부하면은 특히 이제 논증으로 받아들이면 그나마 나은데 기호 논리학을 막 공부하는 거 그거는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지는 않아요. 학습자 역시도 근본적으로 지문을 단어로 쪼개고 그리고 보기를 단어로 단위로 쪼개가지고 비교하는 이 함축과 패러프레이징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 논증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논리 퀴즈,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후에 계속 강의에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습을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점수와 연결이 되려면요. 이 0점 적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축과 패러프레이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사고방식을 익히게 되면요. 문제 접근에 대한 자체가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학습에 대한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후에 점수 개선으로도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점수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단어 단위로 쪼개고 보기를 단어 단위로 쪼개가지고 양자를 비교하고 패러프레이징과 함축 관계를 좀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점수는 오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 과정에서의 사고 절차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만든 게 이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 방법을 봤을 때 기존의 리트 학습에서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추리논증 실력 향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PSAT에서도 선지OX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PSAT보다 추리논증은 더 패러프레이징과 함축이 더 어렵고 더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추리논증에서 만들어지는 선지의 방식 그리고 지문이 보기로 만들어지는 활용 이거는 감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요. 뜯어보는 방식으로 더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사고를 시험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제 커리큘럼 그리고 이 교재는요 8일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달이죠. 매주 2강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4주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공부하고 어디다가 적고 그걸 외우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게요 이 추리논증 학습 그리고 언어이해 학습 적성시험이라는 것은 자전거 타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두 발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암기를 자꾸 하려고 하죠. 자전거 타기 방법을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두 발로 자전거를 몰아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방법을 깨우쳐야지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는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를 탈 줄 알면은 다시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누구한테나 자전거 타기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들께서 점수가 잘 나오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타게 되면은 그 말이 전부 다 이해가 될 거고 타기 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조바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바퀴를 통해서 제가 사고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훈련을 해보시고 결국은 여러분께서 그거를 스스로 적용해가지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암기보다도요. 여러분께서 두 발로 달릴 수 있게 저를 보조바퀴라고 생각하시고 사고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시 풀 때 그 사고의 전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0점 잡기가 리트 추리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점수가 좀 낮은 경우는 단계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요, PSAT 선지 OX부터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교재 후반부에 있고요. 이 8일간의 수업 중에서 한 하루 정도를 떼가지고 PSAT, 하루 이틀 정도를 떼가지고 PSAT 선지 OX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반대로 0점 잡기에 익숙해지셨다고 하면요,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연도의 문제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두 발로 자전거를 모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요, 강의 후반부에 한 8일차 정도에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점수는 반드시 오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학습하면은 반드시 점수가 오르고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로스쿨 가실 수 있을 거니까요. 믿고 학습 한번 이어가 주세요. 제가 여러 사람들의 점수를 올렸거든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점수가 올랐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한번 차곡차곡 공부해 보시죠. 자, 컨텐츠는 쪼개보기 그리고 연습하기, 그 뒤에 다시 쪼개보기, 그리고 PSAT 선지 OX와 리트 추리논증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난도는 이 PSAT 선지 OX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강의를 듣다가 좀 어렵게 여겨지시면요, PSAT 선지 OX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저도 이 8일 강좌 외에 이 PSAT 선지 OX가 만약에 8일 동안 다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PSAT 선지 OX 이 교재에 있는 것은 별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강좌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수준을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이것부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얘부터 먼저 학습하시고, 혹시라도 제 언어 논리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올해 강좌 기본 강의랑 겹치지 않는 내용들로 PSAT 선지 OX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리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트는요, 쪼개보기, 연습하기, 다시 쪼개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쪼개보기와 연습하기 같은 경우는요, 올해 문제 2026년 리트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약 18문제 정도로 제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8문제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요. 해당 선지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문제 중에서 18문제가 별도의 논증이라든지 실험, 그리고 논리 퀴즈, 과학, 이런 지식 없이도 쪼개보기와 연습하기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쪼개보기와 연습하기로 풀 수 있다는 것은 함축과 패러프레이징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풀면서 제가 또 간단한 논리학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할 생각으로 구성을 해놓기도 했습니다만요. 그만큼 이 수업이 여러분들 리트 점수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뼈대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그랬어요. 쪼개보기 같은 경우는요, 각 문항별로 이제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 중에서 2개의 문제로 문항을 쪼갰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제가 문제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습하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시 쭉 넣었습니다. 그래서 쪼개보기 푼 다음에 연습하기 이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쪼개보기가 있는데요. 다시 쪼개보기는 2025년도 리트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몇 개 문제 연습하도록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쪼개보기와 연습하기가 잘 되고 쪼개보기도 익숙하게 되시면요, 바로 그냥 다음 논증 강의와 논리 퀴즈 강의, 실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셔도 되고요. 나는 좀 연습을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여기 2024년도 리트 추리논증 기출문제를 제가 뒤쪽에 배치했으니까요, 그 문제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시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겁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따라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이제 제일 처음에 쪼개보기부터 시작이 됩니다.